네, 안녕하세요. 오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파이널 특강이네요. 오늘도 3시간 동안 많은 내용 다루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소화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 수업하기 전에 항상 구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건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이 파일 다 프린트해서 보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5가지 쟁점으로 이제 민법 1회독을, 계약법 1회독을 해보려고 15가지를 줄였어요. 제가 동차반 수업 세팅 준비하면서는 팀장님이 부탁을 해서 민법 전체를 55가지로 줄였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줄인 거죠. 15개 쟁점으로. 그래서 오늘 15개 쟁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계약법이 한번 쫙 훑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컨셉을 잡은 거를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3가지를 컨셉을 잡아왔어요. 첫 번째는 15가지 쟁점으로 계약법 전체를 1회독한다. 이게 컨셉 하나였고, 두 번째 컨셉은 파이널 특강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유력 후보가 이제 판례를 찝어드릴까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것보다 회독수를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컨셉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사례에서 쟁점을 찾는 능력을 오늘 한 3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길러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든, 또 오늘 인강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민법 공부하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약수령은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잘 쓰더라고요. 약수령은. 약수령들은 이제 뭐 2문자가 됐든, 심지어 동차반 학생들도 몇 주 했는데도 약수령은 금방 따라와요. 근데 그럼 어디서 이제 시험이 갈리냐? 모의고사도 제가 딱 풀어보니까 예를 바로 들게요. 예를 들어서 민법 작년 기출이죠.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 약수를 하시오. 이러면 다 잘 써요. 암기를 했으면 쫙 다 잘 쓰는데, 똑같은 내용을 사례형으로 주면은 그거를 잘 못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쟁점을 못 뽑아서 완전 빵점을 맞아버리면, 그럼 아예 완전 이제 부분 점수도 잘 못 받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의 컨셉은 민법 전체를 15개 쟁점으로 본다라는 컨셉 하나랑, 이제 내가 약수령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전제를 할 겁니다. 파이널 특강이니까. 비슷한 사례군끼리 묶어서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쟁점을 실수하지 않고 뽑아내는 것. 하면서 동시에 회독을 까는. 그럼 제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수업의 컨셉이겠다. 보시다시피 딱 15개 쟁점이니까 5개 정도씩 해가지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진행해 보시죠. 자, 프린트.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다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랑 처음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민법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당연히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종이라도 없으면 저랑 같이 호흡 맞추신 분들은 알죠? 이 법령정보센터에 민법을 켜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그래서 민법 오늘 시간 없어서 막 같이 많이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할게요. 자, 쟁점 1은 계약의 체결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사이드 문제까지 해서 몇 개가 있죠? 3가지가 있네요. 지금 저의 취지는 뭐다? 이 3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할게요. 바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공통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갑은 2025년 1월 1일 을에게 X아파트를 10억 원에 팔라고 의사표시를 보내면서 1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네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물음일. 이에 을은 2025년 1월 1일 갑에게 X아파트를 10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체국 업무착오로 을의 통지가 2월 2일에 갑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속도 낼게요. 파이널 강의인데, 여기 하면 벌써 못 떠올라셔야 되죠? 승낙기간을 정해서 답변 좀 해줘라고 정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린 거. 첫 번째 쟁점은 뭐다? 아주 유력한 쟁점이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라는 쟁점이고요.
자, 요거 아까 제가 투 트랙으로 설명하겠다 했죠. 저랑 기본적으로 호흡 맞추신 분들을 위한 두 문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두 문자 중에 마음 드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이제 취해 가세요. 그리고 두 문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문 제가 특정해드리고. 자,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두 문자가 뭐였죠? 제 친구를 제가 여기서 팔았죠. 강의하면서. 승기야! 승기. 제 친구가 실제 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forecast 하는 친구예요. 날씨. 승기야!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통지 안 하면 페널티 준다? 라고 두 문자를 암기했었고요.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527인가요? 8인가요? 봅시다. 같이. 528조네요. 오늘은 좀 제가 많이 읽겠습니다.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신 분도 많으니까 제가 읽어. 근데 같이 봐주세요. 자,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 1항인데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원칙이죠. 이거를 어려운 표현을 승낙 적격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이 항을 자 오늘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신 분 528조 2항을 제가 그러니까 2항이랑 3항을 제가 두 문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거 암기하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528조 2항 3항을 두 문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면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간 끝나기 전에 미리 야 너 지금 지체되고 있어 라고 지연의 통지를 했을 때는 또 그러지 아니하다네요. 연착의 통지든 지연 통지 안 했을 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두 문자 마음에 드시면 암기해 주세요. 바로 승기야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너 통지 안 하면 페널티 먹는다. 두 문자 한 번만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외우시면 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원래 하던 대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인데 그럼 그 기간 내에 와야 되죠.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어때요? 승낙 기간 정했죠. 야, 나 X 아파트 좀 팔아줘. 언제까지 답변 줘? 1월 말까지 답변 줘라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을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도달했대요. 우리 사례에서 언제 도달했죠? 2월 2일에 도달했네요. 정한 기간에 이후에 도달했는데 제가 미리 씨앗 뿌립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친구예요. 이게 제가 미리 보기 2번하고 연착된 승낙이랑 비교를 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예요.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1번, 2번 비교하려고 제가 세팅한 거거든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그게 기간 이후에 도달을 했는데 충분히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대요. 사례를 봐봅시다. 1월 1일에 똑똑똑 우편 보내면서 1월 말까지 답변 보내달라고 한 거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고 1월 10일에 나 승낙할게라고 했으면 충분히 1월 말까지 우리의 사회 상식에 따르면 도달할 수 있는데 어디에 밑줄 그으면 되겠다. 업무착오로 2월 2일에 도달한 겁니다. 한 번만 더 동호 반복할게요. 이 보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리 보기를 먼저 하면은 얘랑 비교하자는 거예요. 연착된 승낙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따 보겠지만 연착된 승낙도 기간 이후에 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보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면 통지를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야! 받고서 야 너 연착됐어. 연착된데 어떻게? 뭐 우리 진행해 마라 라고 물어보든지 연착 통지. 그 전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뭐 1월 한 28일? 1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1월 27일, 28일에 야 너 이제 곧 있으면 승낙기간 끝나? 어떻게 빨리 결정해? 라고 지연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승기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보면 어떻다. 갑은 을의 의사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화가 났나 봐요.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바로 답을 살펴봅시다. 페이지가
어디까지 넘어가면 있죠? 8페이지 있네요. 8페이지 가면 제가 답안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있는 답안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파이널 특강이니까. 이렇게 이건 요약 버전이고 완전된 답안 형태를 보고 싶으시면 뭐 제 사례집이나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민법 강사 선생님 거 완전 답안 형태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취지인데 읽어볼게요. 어떻게 써있나요? 갑이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고 1월 말까지 그에 대해서 의뢰 승낙도 충분히 1월 10일에 보냈으면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528조 2항 3항 문제였다. 갑은 지연통지도 연착통지도 안 했기 때문에 지연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을 한 것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기력 있을 때 시원시원하게 두 갈씩으로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거 자체는 이미 뭐 딴 데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원시원하게 두 갈씩으로 아까 좀 살짝 얘기했는데 이 2번 연착된 승낙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얘랑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격지자 간 계약 성립, 격지자 간 승낙이라고 하는 쟁점과 요거를 좌표상 비교해야 돼요. 결론 바쁘니까. 제가 문제에 CF 뭐라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때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하는지 검토하시오. CF 계약의 성립 시기를 검토하시오라고 써놨는데요. 이렇게 필기해주세요. 바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 문제가 나왔는데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검토하라고 물으면요. 528조 2항 3항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래까지 쓰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되죠? 7분, 8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하는지 및 언제 성립하는지 검토하시오까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디까지 쓰셔야 된다? 그때는 전혀 다른 좌표. 즉 여기까지 쓰시고 승낙기간 정한 청약도 쓰시고 격지자 간 승낙이라고 하는 조문상으로는 어디 있냐면요. 531조네요. 조문 531조를 추가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투트랙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에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두 문자가 뭐였죠? 멀리 떨어진 친구한테 승낙 보낼 때는 여기 오늘 또 남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이제 군대 갔을 때 총 쏠 때 일렬로 서인 다음에 격발 이렇게 하죠. 격발. 그럼 멀리 있는 친구한테 총을 쏴야 되죠. 격발. 여기 이제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웠고 처음 보시는 분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531조를 그냥 두 문자화 한 겁니다. 내용은 뭔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어떻게 됐을 때 승낙이 발송된 때에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쟁점이 있었다.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의사표시는 1차 때 내용이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죠? 원래 원칙은? 입모양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원래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조문이에요. 이게 531조 읽어보면 그냥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긴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성립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래 효력 발생이. 근데 격지자 간은 발송. 그래서 이거 완전한 답안 형태는 사례집 확인해 보시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뭐다? 이게 서로 모순돼 보인다는 거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531조에 따르면 나 승낙할게. 우리 사안에서 언제 말했죠? 1월 10일에 나 승낙할게 라고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528조에 따르면 그게 도달을 못하면은 승낙적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해야 돼? 언제 성립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될 수 있는데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파이널 특강이니까 저는 찝어만 드리는 거죠. 해제 조건설과 정지 조건설이 있는데 우리는 문헌 해석상 해제 조건설이 맞겠다. 즉 초문에 써있듯이 나 너랑 할래. 언제? 우리 사례에서는 언제? 1월 10일에 발송을 했던 1월 10일에 격지자가 아니니까 대화자가 아닌 격지자니까 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해제 조건설에 따라 승낙기간 내에 안 왔으면은 계약이 성립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또 우리 승기가 아무 말을 안 했네. 우리 갑이. 그래서 계약 성립했다까지. 자,
혹시 처음 이거 듣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시정지 누르시고 이거는 채워 넣어야 돼요. 저는 좌표를 잡아드리는 거 오늘 파이널 특강은 141조.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요게 아주 주요한 쟁점인데 계약 성립했니라고 물어봤으면 여기까지만. 언제 성립했니까지 물어보면 20점짜리 아닐 겁니다. 30, 40일 텐데 여기까지 드시는 거. 자, 요거 두 번째 쟁점이랑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제랑 2번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물음 2를 봐봅시다. 자, 이번에 똑같이 2025년 1월 1일 을이 X 아파트 팔라고 우편 보냈는데 1월 말까지 31일까지 조했는데 아이고야 갑의 편지를 뒤늦게 발견한 을이 언제서야 1월 30일에서야 갑에게 부랴부랴 10억 원에 사겠다고 우편을 보냈대요. 자, 여기서 벌써 스탑이 돼야 돼. 제가 미리 떡밥 깔아놨죠? 보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좌표 정리 안 해놓으면 완전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문제를 풀었는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못 왔던. 1월 10일에 보내는데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라 이미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1월 30일에 보내면.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2월 2일에 도달을 했구나. 이에 갑이 2월 3일에 다시 좋다라고 우편을 보내고 그게 2월 4일에 도착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인데 얘는 따로 두 문자를 따진 않았었죠? 저랑 같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조문이 뭡니까? 조문은 연착대 승낙은 어디 있죠? 530조네요. 530조. 어떻게 써있죠? 선생님들? 530조. 528이랑 529가 기본적으로 이 승낙 적격, 기간과 관련된 승낙 적격에 대한 조문인데 이러한 기간 관련된 것이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 즉 승낙 기간 내에 못 돌아온 친구는 청약자가 채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물음 2를 다시 보시면 어떻게 보인다? 2월 2일에 도착한 애가 연착된 승낙이겠고 갑이 좋다라고 하는 게 승낙이겠구나. 결론은 매매계약 성립했겠네요. 답안지 봐봅시다. 그래서 페이지가 다시 8페이지죠. 8페이지를 보시면 답안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청약자 갑은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이해돼 승낙할 수 있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2월 4일 도착하였습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을 승낙이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528이 아니라는 것. 보도. 오늘 저랑 처음 만나지만 제가 두 문자 잘 따는 편이죠. 전 선생님. 마음에 드시면 마음껏 가져가세요. 괜찮지 않나요? 승기야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너 통지 안 하면 페널티 준다. 보도가 들어갔냐 여부에 따라 판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CF 변경된 승낙을 이 좌표에서 같이 정리해주면 너무 좋겠죠? CF 변경된 승낙을 조금 넓게 써야겠다. 자, 지우고 좌표를 여기 CF를 뭐로 같이 하면 된다. 변경된 승낙을 같이 잡아두면은 문제 나와도 좌표가 딱 정리가 되겠는데 얘는 조문이 몇 조다? 534조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534조. 얘도 따로 두 문자 안 땄어요. 그냥 쉬운 내용이어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거절을 한 것이고 새로 청약한 거래요. 잠깐 스탑. 우리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을이 봤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억은 좀 너무 싼 것 같고 11억 원이면 팔게. 그 승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낙 안 한 겁니다. 청약한 거예요. 11억이면 팔게. 11억이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 나와도 같이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다시 또 앞으로 오면 자, 요것도 자, 문제 3번이 이제 또 우리 저희 시험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시험이죠. 기출은.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승낙기간 청약이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항상 뭐만 나오죠, 여러분? 이 3번이 계속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매매 을 역시 2025년 1월 1일에 나 아파트 팔게 라고 의사표시를 보냈네요. 을 우편은 1월 4일에 죄송합니다. 갑우편은 1월 4일에 을우편은 1월 5일에 도착을 했네요. 매매계약 성립하는지 검토하시오는데 요거는 기출 많이 됐다. 알고 있죠 다들 우리. 교차 청약 문제였습니다. 교차 청약.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그런 문제이지요. 교차 청약이고 세트 상품으로 같이 외워야 되는 친구가 뭐였습니까? 교차 청약이랑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같이 암기하시겠다. 선생님 이거 둘을 왜 같이 묶어야 되죠? 왜 같이 묶어야 되냐면 제가 이럴 때 서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약의 원칙적인 형태는 청약이 있으면, 선행하는 청약이 있으면 그에 뒤따라서 오케이 내가 10억 원에 팔게, 그에 뒤따르는 승낙이 원칙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꼭 그게 선행하는 청약과 뒤따르는 승낙이라고 하는 모습을 항상 갖춰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의사표시가 합치만 하면 되니까 민법은 두 가지를 정하였다.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두 가지를 정해 놓았는데, 자, 또 투트랙. 두 문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저랑 기존에 호흡 맞추신 분들은 인강을 오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뭐였어요? 교차 청약 두 문자 뭐였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인사실 동네 도달이라고 제가 암기를 하자 했어요. 승인사실 동네 도달. 나는 그렇게 배워본 적 없는데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들, 조문은 몇 조죠? 조문은 어디나 여기 있네요. 532조, 533조네요. 자, 승인사실, 요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게 532조고요. 이 두 문자 외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조문 보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차 청약은 533조예요. 근데 뭐 암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두 문자를 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뭐 요 두 문자가 아니더라도 암기하는 방법은 꼭 갖고 계세요. 의사실현은 어떻게 됐다? 자, 의사실현은 청약의 내용상 혹은 관습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따로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전제가 됐을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오케이라고 봐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버스 타면서 카드 대는 거, 띠딧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죠. 교차 청약은 두 문자를 제가 이렇게 따봤습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때에는 언제? 그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제가 읽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통지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고, 교차 청약, 동일한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을 때는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 괜찮은 두 문자죠? 마음에 드시면 암기해 주시고 바로 답안지 읽고 넘어가 봅시다. 답안지 읽어보면 어떻다. 자, 그래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동네 도달로 외우시면 되겠는데, 갑과 을 사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기 때문에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데, 동시 도달이 아니라면 뒤따르는 청약이 도달한 때니까 1월 5일에 성립하겠다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동어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나, 자, 전략. 기출은 얘가 엄청 많이 됐어요. 약수령으로도 나오고 사례로도 한번 나왔죠. 우리 수험생의 제일 미덕은 기출 숙지입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 먼저. 이 친구는 딱 20점, 30점으로 내기 너무 좋은데 아직도 안 나와요. 이게 냄새가 나죠.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거 준비할 때 뭐랑 반드시 비교하셔라. 요거랑 연착된 승낙이랑 헷갈리지 않게. 요게 전략이에요. 요거는 기출이니까 필수 숙지. 요거 냄새가 납니다. 좌표는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쟁점. 자, 얘가 또 재밌는 친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물음 4개까지 있네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저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2025년 1월 1일 을에게 X 도자기를 500만 원에 팔았다. 원래 이제 또 기본강이면 제가 물어볼 텐데 바쁘니까. 여러분, 500만 원에 팔았다로 문장이 끝나면 을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인가요? 안 가진 상태인가요? 안 가진 상태죠. X 도자기는 동산이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물론 이제 뭐 정당한 권리자여야 되고 이런 건 당연한 전제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이 있고 인도까지 해야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아직 안 넘어갔죠.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만 원은 1월 7일 갑이 X 도자기를 인도할 때, 을에게 인도할 때 지급하기로 했대요. 을이 계약금은 모두 지급하였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2024년 12월 15일에 깨진 상태였다네요.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물었는데 물음 2를 보고서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물음 2. 저 목 좀 축이는 동안 물음 1과 물음 2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정답은 키워드가 뭐다? 원시불능인지 후발적,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다들. 원시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라는 거죠. 이거는 잠깐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그렸다가 지울게요. 매매 계약을 맺긴 했어요. 매매 계약이 언제다? 2025년 1월 1일에 A랑 B가 맺었는데 원시불능의 정의가 뭐였죠? 채권 성립 시를 기점으로, 이때 채권이 성립했잖아요. 약속했을 때 2025를 기준으로 채권 성립 그 이전부터 무엇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능한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채권이 성립한 것 기점으로 그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1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깨진 상태였다. 이미 깨진 상태. 이 문제가 무슨 문제로 풀면 된다? 이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겠죠.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다시 합시다. 여기서 다시 합시다. 그래서 물음 1은 뭐였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사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하자고 했죠. 민법 제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빨리 소개하면 그 이유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더 큰 개념을 아우르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저랑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그래서 정확히는 민법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투트랙.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이건 좀 기대해도 될까요? 좀 쑥스러우신가요? 선생님. 두 문자 뭐였죠? 535조. 저희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외원 알선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외원 알선. 바깥에서 사람을 구해오는 거예요. 외원 알선. 나는 오 변호사한테 처음 듣는데 535조를 제가 그대로 두 문자화 한 거예요. 자, 제 두 문자 설명 듣고 조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35조가 성립하려면 1. 무슨 요건이 필요하고, 외형상 계약이 성립하는 척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도 불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예 계약이 성립된 흔적조차 없다면 이걸 논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듯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무엇이어야 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안 쓰실 때 그래서 뭐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라거나 원시적, 일부 불능 등은 535조 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판례가 있는 내용입니다. R은 무슨 내용이었죠? 이 책임을 지는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매도인인 거죠. 매도를 하려 했던 그 친구의 귀책 사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선은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친구는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다른 데서 민법 공부하신 분들 다 답변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부끄러워서. 네. 네. 감사합니다. 실내 이익.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고 했죠. 실내 이익인데 이거 얼마 넘을 수 없다고 배웠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는 것까지. 다 완벽하죠? 연할선. 자, 오 변호사가 제대로 땄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근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선생님들한테 조문 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첫 번째 선생님이 535조 목 축인 동안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535조. 이걸 제가 R로 딴 겁니다. R.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했다? 실내이익 배상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는구나, 입법자들이. 요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어려운 말로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걸로 표현을 잘 하셨네요. 이항 제가 읽겠습니다. 전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잠시만 천천히. 전환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나 좀 왔다 갔다 했네요. 이항의 죄송합니다. 파이널 특강이니까 왔다 갔다. 원래가 맞잖아. 순간 또 헷갈렸네. 제 2항에 있는 내 청구하려는 사람, 멱살 잡고서 야, 너 손해배상해 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조문에는 정확히 어떻게 써 있었다?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요구할 사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쵸?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손배청하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선이 무과실이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이고, R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여기다 악마 뿔 그렸었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귀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왜? 충분히 이거 지금 X도자기 깨진 거 알 수 있었으면서 왜 팔았어? 책임져야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어필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강의를 들을 때는 또 되게 쉬운데 막상 문제를 풀려 할 때는 또 항상 설명 들을 때는 나도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문자를 암기해야 좌표가 안 헷갈려요. 두 문자를 암기해야. 외원알선이라고 외워야 이게 안 헷갈려요, 여러분. 외원알선으로 외워야,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딴 걸 따세요. 어쨌든 뭐가 있어야 돼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 들어가는 두 문자를 꼭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외원알선 써야 되는 문제에서 못 쓰는 줄 알아서 위헌부담 쓰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모의고사 내보니까 실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뭐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딴 걸 따도 되는데 어쨌든 원시적 불능이 들어가는 걸 또 꼭 준비해서 두 문자를. 그걸 보셔야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물음일 딱 보자마자 오케이. 채권은 언제 됐는데? 2025년 1월 1일에 채권 성립했는데 그 전에 불능이 됐으니까 외원알선 암기하시는 분은 딱 보입니다.